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작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이신가요? 막힌 일들이 술술 풀리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꽃피는 황금기는 언제일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기이신가요? 운칠기삼의 원리는 운이 따라야 돈을 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돈복이 좋아지고 돈이 주머니 속으로 굴러 들어온다고 해요. 오늘은 김나위 저자의 인복, 그게 참 묘하다와 함께 돈복이 좋아지는 징조, 좋은 운을 끌어오는 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명리학에서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요. 안달복달하거나 돈 한다고 돈이 벌리거나 그래서 돈만 쫓아다닌다고 하여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운칠기삼의 원리처럼 운이 따라야 돈을 번다고 강조하죠. 돈복에도 징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막힌 돈줄이 풀리거나 돌고 돌아 내 주머니로 돈이 돌아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마디로 돈복이 좋아지는 느낌이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돈복이 새록새록 좋아질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돈복이 좋아질 때는 귀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악연은 정리되고 새롭게 맺어지는 귀한 인연이 생겨요. 사람이 답이다 라는 말은 명언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은 어떤 인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 가치가 바뀝니다. 개인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복이 좋아질 기미가 있거나 실제로 돈복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내 주변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귀한 인연이 시작되거나 소중하게 관리하던 인연으로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에게 악연으로 연결되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을 맺는 일도 생기죠. 애써 정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관계 또한 그렇게 되는데 이 역시 나에게 좋은 일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징조와 연결된 부분인데요. 새롭게 시작된 기인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거나 일의 진행이 부진하여 밀어놓았던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정보의 탐색과 분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계획했던 일들을 적절한 때 추진하게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나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입학, 취직, 결혼, 출산 등의 경사가 생기고 가정적으로 물질이 풍부해지거나 투자한 재테크가 성공하거나 사업이 확장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의 긍정적인 일이 발생하고 부부 금실이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돈복이 좋아지는 징조예요. 넷째,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히 운이 좋지 않아 움츠러들었던 사람이라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날이 증가하고
싱글벙글 웃는 순간이 많아지고 스스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당하지 못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매사 자기 일에서 자존감은 높아지고 자신감은 힘이 붙습니다. 이 또한 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5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이나 후회감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용기를 북돋고 가능성을 열어놓죠. 또한 소망하는 미래를 맞이하고자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합니다. 운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확실한 징조는 자주 웃고 좋은 생각을 하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느덧 자연스러운 삶을 또는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나이가 되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워야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시켜서 행동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온전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낯설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지요. 좋은 운을 맞이하는 징조도 그렇게 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명리학이 말하는 좋은 시절이 반드시 와요. 운이 좋아지는 징조 속에서는 평정심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준비 운동인 셈입니다. 명리학적 관점에서 재성운을 분석하면 남자에게는 연애, 결혼의 기회가 있고 돈에 대한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재성이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기회가 오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재성이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재성이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경우 돈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고 들어와야 할 돈이 지연되거나 정체되어 답답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했지만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돈 때문에 시달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재성운은 비슷하게 해석되죠. 올해는 돈복이 좋을까? 많은 사람이 돈복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재성운이 왔다고 해서 모두에게 돈복이 쏟아지는 건 아니에요. 재성이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느냐, 좋지 않은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명리학적 사건 사고에 대하여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한 결과 돈복, 재물복, 재성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통적인 특성 중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볼게요. 하나는 돈복, 재물복은 결국 사람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좋은 재성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꾸준히 사람들과 교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류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돈을 얻거나 계약을 따거나 좋은 기회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대에 찬 목적을 갖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좋은 소식을 듣거나 예기치 못한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재성운이 좋아 큰 돈을 다루는 것도 행운이고 평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돈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2번째는 돈복, 재물복이 좋은 사람은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했어요.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람과 의견을 교류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사업의 시발점이 되거나 창업의 핵심 상품이 되거나 히트 상품의 시초가 되었죠.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업무적인 흐름 속에서 큰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소통을 필수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재성운이 오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분수처럼 퍼지게 했어요. 사람들은 행운을 잡은 주인공을 가리켜 노력보다 일이 술술 풀린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이 자기만의 방식을, 자기만의 철학을, 자기만의 돈 버는 규칙을 어김없이 지키며 살아갑니다. 한방 크게 터지는 대박을 고대하는 경우보다 각고의 노력으로 뭉친 땀방울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묵묵히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들어보면 때로는 드라마 같은 사연이 넘쳐나죠. 좋은 운을 보내는 것보다 몇 곱절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운으로 작용할 때입니다. 좋지 않은 시절을 보낼 때는 어떤 식으로든 고단한 일들이 발생해요. 특히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마음고생을 변하기 어렵습니다. 재성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덜 고단할까요? 가만히 숨죽이고 지내면 나쁜 일들이 피해가는 것일까요? 아니, 이럴 때일수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재성운이 좋지 않은 운으로 작용할 때는 돈에 관련된 사건, 사고, 연애, 결혼에 관련된 사건, 사고, 아버지에 관련된 사건, 사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에 관련된 사건,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성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무리한 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주변의 유혹이 넘쳐납니다.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정보를 드릴 테니 코인을 사세요. 땅보다 좋은 투자가 없어요. 상가 분양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투자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어느 틈에 해당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투자 전략가들이 강조하는 분산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쩌면 가장 교과서 같은 투자 방식이 나의 돈을 지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임상 결과를 보면 타인의 노력이나 힘을 빌려 투자하는 경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돈과 투자를 맡기기만 하고 수익금만 얻으려고 하는 경우는 오히려 손실을 일으켰어요. 운이 나쁠 때는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내 돈을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돈 버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성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남자에게는 아버지, 여자에게는 시어머니에 관련된 일들이 생겨요. 사소한 말 한마디, 지키지 못한 약속, 어쩌다 저지른 실수 한 번 등등이 큰 갈등, 심리적 고통, 원망 등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친할수록 가깝다고 느낄수록 실수가 잦았죠. 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사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때 욱하는 성질을 잘 참아서 무탈했어. 안 그랬다면 큰일 났을 거야.
동양학의 가르침은 상식적이에요. 대단한 겉모술수를 써가며 나를 지키고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기분 좋게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서 돈 버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춘추자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질해야 기즉취지. 나쁜 일이 닥쳐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러들여 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대입할 수 있는 귀한 말이지 싶어요. 재물을 취하는데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철학을 가지고 조절할 줄 알아야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운을 바꾸고 싶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운을 맞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운의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또한 일상의 성실함은 관심도 없으면서 좋다는 비책만 찾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죠. 운을 떠나서 기초적인 실력은 쌓지도 않으면서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 잘 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갖춰야 할 능력이 필요 조건입니다. 기본기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탁월한 성과만 바라는 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죠. 운을 바꾸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은 바른 순서입니다. 필자는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시기적으로 운의 흐름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추가로 좋은 운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마인드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이죠.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 손대는 것마다 폭삭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인드 관리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인드가 온몸을 휘감아도 부족할 만합니다. 맞아요. 되는 일 하나 없는데 어떻게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일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불행은 겹쳐서 옵니다. 이를 말미암아 멀쩡한 정신과 괜찮았던 마인드가 시궁창에 곤두박질 치곤 하죠. 큰 사건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인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제3자의 객관적 마인드도 중요하다고 저는 역설합니다. 큰 위기를 겪고 나면 멘탈이 탈탈 털리고 일정 기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은 절망만 하지 않아도 희망인 거예요. 감정에 좌우되면 중심을 잃기 딱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좌절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필자는 힘들수록 감정을 자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좋고 싫은 감정도,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감정도 힘들 때는 약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생각 없이 지낼 필요도 있습니다. 강태공이 늦은 나이까지 낚시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의 미학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감정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낚시만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무엇 하나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어요. 쉬고 싶은 마음이 바닥을 쳐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슬슬 움직여야 할 때인가 싶어. 쉴 만큼 쉬었잖아.
필자가 강조하는 마인드 관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끼는 것도 마인드 관리가 됩니다. 누가 강요해 노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출렁이듯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을 알려야 한다는 의미예요. 대작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밑그림이 탄탄하게 받쳐주어야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탄탄한 기초공사는 바로 마인드 관리예요. 자신의 마인드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잠시 어려운 시기잖아.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야. 모든 것에 감사해. 나는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 힘들지 않아. 나는 당연히 잘 될 거니까.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믿음.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사시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무슨 확신으로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믿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도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붙어 다닙니다. 좋은 운을 끌어오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말을 잘 써야 합니다. 거북이도 늘 강조하고 있지만 말은 파장을 가지고 있고 진동으로 전파돼요.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필자의 지인 중에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는 어느 자리에서나 잘 웃고 이해심도 넓고 상대방에게 친절합니다. 특히 그의 자상한 말투는 모두가 좋아하죠. 그는 평범하지만 사람 좋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도움받고자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와 업무 제휴를 하고 사업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는 명리학적으로 나쁜 운인데 현실에서는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승승장구를 두고 돈을 부르는 말솜씨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말투는 돈을 불러요. 누구라도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좋은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에는 좋은 운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가진 힘을 믿어요. 말은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돈을 부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이 아닌가요? 운이 나쁠수록 신뢰받는 말, 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연을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에는 운을 좋게 하고 좋은 인연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언제부터 운이 풀려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좋아질까요? 제 인생에도 황금기가 있기는 할까요? 좋은 운은
누구나 절실하게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운을 맞이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최고의 운이 20대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세가 넘어서 오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좋은 운의 시기는 달라요. 사는 것이 고단하다고 느낄 때 혼자 버티면 안 된다. 필자가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의 시대를 지나 버티는 시대이니 각자 알아서 버텨내야 한다는 말은 큰일 날 말입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안착해야 하는지가 급선무가 되었죠. 그만큼 생존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를 살아내기가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고단하고 지칠 때 혼자 버티며 안간힘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고단한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병원을 가든 심리 상담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든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푸념을 하든 사주 상담으로 운의 기룡을 이해하든 타로 상담을 받든 자신에게 보상이라도 하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낙담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내는 게 자신한테 좋아요. 또한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실수를 하거나 최악의 결과로 실패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기 잘못만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란 없으니까요. 실수도 실패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사건 사고의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성장하죠. 긴 인생길을 가다가 고단한 순간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썼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김나위 저자의 인복 그게 참 묘하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동양 철학 박사이자 라이프 코칭 전문가입니다. 명리학을 기반으로 인생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원리와 방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명리학에 대해 쉽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느끼기론 모호한 면도 다소 있긴 하지만 이런 원리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럼 정말 꽃길이 펼쳐지겠구나 를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이지만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명리학과 자기계발에 흥미가 있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기가 긴 터널의 끝자락일 수 있어요. 힘든 시기가 지나야 좋은 시기가 오고 바닥을 쳐야 위로 오르는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내일은 여러분이 꽃길을 걷는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예쁜 꽃길을 기대하고 행복을 누리세요.